자원을 줬을 때에 그 프로세스가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에 끝나서 회수한 자원 가지고 다음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자원도 주고 또 그 프로세스가 그걸로 끝나서 또 그 받은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를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그 필요한 자원을 받아 가지고 끝날 수 있는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수 있으면은 데드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 아까 뱅커스 알고리즘에서 안정순열이라는 거는 안정순열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최대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안정순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를 뱅커스 알고리즘에서 안정순열을 찾는 거는 워스트 케이스를 보는 건데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가 앞으로 필요한 자원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요청한 자원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요청한 자원만 가지고 다 끝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한 자원의 프로세서가 전부 다 만족은 못하지만 어떤 특정 그 프로세서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가 요청한 자원은 현재 걸로 줄 수가 있고, 줬을 때 그 프로세서가 그걸 사용해서 그 프로세서 끝내고 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도 반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반납받은 거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를 또 줄 수 있는지, 이거를 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전체 프로세서를 추가적으로 자원 요청을 안 한다면은 현재 프로세서를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면은 교착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에.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교착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줬을 때 어떤 특정 프로세서, 현재 내가 가진 자원으로 현재 요청하는 그 프로세서 중에 그 어떤 프로세스도 내가 자원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교착 상태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는 줄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근데 한 프로세서한테 줬는데 주고 그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사용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할당받은 자원까지 다 반납해서 내가 가진 자원보다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를 줄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프로세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거보다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교착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세서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한테라도 내가 자원을 줄 수 있고 주고 받은 거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한테 또 주고 받아가지고 모든 프로세서를 끝낼 수 있는 케이스가 한 개라도 존재하는가, 베스트 케이스에. 한 개라도 존재하면은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 게 한 개도 존재하지 한 개도 안 나오면은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착 상태를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예요. 5개의 프로세서 P0부터 P4까지 5개의 프로세서가 있고, ABC 자원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유형의 A, B, C는 A가 7개, B가 2개, C가 6개 있고, 그리고 특정 시간 상태에서 각 5개의 프로세서가 이 7개, 2개, 6개 있는 프로세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여분으로 남아있는 자원은 C만 하나 남아있어요. C만 하나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P0부터 P4의 프로세서가 추가로 이런 자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P0하고 P2는 요청하는 자원이 000이에요. 그렇죠? 0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P0와 P2, P3는 추가적으로 자원 요청을 현재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베스트 케이스는 P0하고 P3가 추가적으로 자원 요청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이제 교착 상태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찾는 방법은 현재 001 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가. 보면은 여기 P0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P0에 줄 수 있죠. 그럼 P0를 1번으로 제일 먼저 자원을 할당을 해요. 자원을 할당하면은 추가적으로 자원 요청하는 게 없으니까 자원을 할당은 안 되고, 현재 P0 가지고 있는 B를 한 개 있죠. B가. 한 개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만약에 P0가 끝난다면은 베스트 케이스에 할당을 하나도 안 받고 P0가 끝나면은 B를 반납을 하게 돼요. B를 반납하면은 이게 001이었는데 B를 반납받으니까 0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1이 돼요.
P 제로를 수행하고 나면은. 그러면 0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자원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P2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P2를 줄 수 있죠. 그래서 P2가 두 번째 순서가 돼요. 두 번째 순서가 되고 P2를 수행하면은 P2가 가지고 있는 A 3개, C 2개를 반납을 받게 돼요. 그래서 A 3개, B 2개를 반납받으면은 기존의 011에서 313이 되는 거죠, 자원이. 그래서 313이 되고 요 313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청하는 자원들이 있죠. 요청하는 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은 P1이 202를 요청하죠. 202를 요청하는데 아까 처음에 001 상태에서는 없었지만 P0, P2가 끝나고 313이 됐기 때문에 313으로 요2를 P2가 필요한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P2한테 자원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P2가 아니고 P1. P1은 A하고 C 2개를 이제 필요하는데 지금 3개씩 갖고 있으니까 줄 수 있죠. 주고 나면은 P1이 끝나고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자원이 2200이니까 A 2개를 반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받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5개가 돼서 5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3 가지고 다음 것도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P3가 513 가지고 줄 수 있죠. 그래서 P3 줘서 요거 한 개 회수하면은 요거 두 개 한 개로 회수하면은 이제 724가 되는 거고 724 가지고 P4한테 줘서 회수하면은 726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 프로세서를 다 할당하고 끝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착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교착 상태가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요 자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그 P0한테 이제 요 할당을 해줬어요. P0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P0를 먼저 이제 순서를 1번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P0가 지금 할당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얘가 끝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반납한 게 아니라 수행하다가 뒤늦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원을. 그쵸? 그러니까 뒤늦게 자원을 요청하면은 아까는 000이라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뭐 A라는 자원을 3개를 요청을 해요. 근데 3개 요청하면은 얘가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끝나는 케이스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데드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얘가 계속 탐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저 같은 순열에서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은 이게 앞에 거하고 같은 상태인가? 여기 이제 앞에 예에서 앞에 보면은 P0도 자원이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P2도 요청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까는 순열을 P0를 1번으로 찾았는데 이게 P2를 1번 순서로 찾을 수도 있죠. 순열이. 그러니까 요거는 데드락 탐지하는 것도 뱅커스 알고리즘의 안정순열을 찾는 식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찾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다음 얘가 이제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있었는데 아까 앞의 상태는 어쨌든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데드락이 최악의 경우 베스트 케이스에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P0가 000이었고 아까 보면은 P2도 000이었잖아요. P2가 요청하는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P2가 갑자기 C 자원을 2개를 요청을 한 거예요. 2개를 요청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게 데드락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까랑 같은 식으로 이제 순서를 찾다 보면은 P0는 자원을 요청하는 게 없죠. 얘는 001이고. 그러면 P0한테는 자원 요청하는 게 없으니까 P0한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와 마찬가지로
P0를 1번 순서로 정했어요. 그래서 1번한테 자원을 주면은 1번이 B 자원 한 개를 반납하니까 001에서 011이 돼요. 011이 됐고, 아까는 011에서 P2가 000이니까 P2한테 주고 P2에 302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P2한테 받아서 그 뭐 313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01을 가지고 이제 P2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2가 요청하는 게 아까는 000이었는데 지금 002잖아요. 그러니까 P2는 현재 두 개를 요청하는데 요거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면 011을 가지고 다른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면은 P1도 202니까 011을 줄 수가 없고, P3도 100인데 A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도 줄 수 없고, P4가 002인데 011이니까 C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P4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P1만, P0만 처리할 수 있고, P0가 끝나서 P0가 가진 걸 반납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줄 수 있는 게 없죠.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면은 요 상태면 이제 교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이제 그 복구할 수 없는 교착 상태 탐지가 된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방법을 보는 교착 상태 회피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교착 상태 회피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했을 때에 그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할당해주고,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순열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찾아서 안정순열이 있으면은 그대로 준 거를 유지를 하고, 안정순열이 없으면은 준 거를 취소하고 주지 않고 그 프로세스가 기다리게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프로세스가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데 무조건 주다 보니까 주고 나서 그 뒤에 안정순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상태는 뭐냐면은 특정 상태에서 안정순열이 없는 상태로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순열이 있다라는 보장이 없고 안정순열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어떤 그 프로세서들이 자원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요청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안정순열이 있는가를 찾는 게 결국은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이거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라 베스트 케이스로 현재 요청한 게 맥시멈이다. 현재 요청한 게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최대 요청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자원 할당을 해가지고 전체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다 줄 수가 있으면은 교착 상태가 아닌 거고, 이 상태에서 현재 요것만 요청하는데 요것도 해결할 수 없다. 요것도 순서대로 해가지고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은 현재 상태가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착 상태 탐지 방법이고, 그러면 교착 상태 탐지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착 상태가 발생했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가 블락된 상태에서 더 이상 수행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교착 상태는 탐지해가지고 요거를 복구하는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착 상태 탐지 복구 방법은 교착 상태를 탐지하고, 탐지가 됐으면은 탐지된 거를 이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은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하고 자원을 회수해서 교착 상태를 회수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은 교착 상태에 있는 이제 하나 이상의 어떤 특정 프로세서한테 자원을 강제적으로 뺏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뺏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고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이 교착 상태가 예를 들어 이제 교철의 차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이게 교착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고, 푸는 방법은 차를 강제적으로 뭐 견인을 하든지 해서 빼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이거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은, 이제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를 전부 다 중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교착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하나씩 프로세서를 이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프로세서를 종료시키면은 그 프로세서가 가진 자원이 회수가 되니까 회수된 자원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라도 줘가지고 그 프로세서가 종료가 되면은 뭐 일부만 종료시키고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종료시킬 프로세서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프로세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서부터 먼저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프로세스를 더 수행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오래 수행될 건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더 오래 그러니까 처리할 시간이 많이 남은 프로세서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덜 남은 프로세서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세서의 자원 타입에 따라서 그 종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강제적으로 뺏어야 되는데 강제로 뺏는 게 쉽게 뺏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진 프로세서를 먼저 종료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자원을 쉽게 뺏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어떤 뭐 특정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연결성이 없는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거면은 그 쉽게 뺄 수가 있는데, I/O 장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반 정도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프린터 용지에다가 반 정도 출력을 하고 반을 더 해야 되는데, 그 프린터 자원을 그 상태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반 프린트한 거는 다시 프린트를 해서 뭐 롤백을 시키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복귀하는데 얼마나 많은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대화형인지 일괄 처리형인지를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만약에 프로세서가 대화형이면은 여기서 프로세서를 종료시키거나 자원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최악의 경우는 그 프로세서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를 전부 다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 프로세서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화형 프로세서라는 거는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사용자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정보를 주고 입력을 주고 데이터를 줬는데, 그 프로세서를 다시 실행하면은 사용자가 줬던 정보를 다시 줘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세서가 어떤 그 CPU 바운드를 어떤 계산만 하는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거를 뭐 그 데드락 탐지해가지고 프로세서를 종료시켜서 처리하고, 이제 종료된 프로세서는 나중에 다시 다시 실행해서 다시 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프로세서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OS에서는 이 교착 상태를 탐지하고 복구하는 알고리즘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앞에 있던 그 뱅커스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해서 데드락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복구는 이런 식으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 복구하는 거는 이제 리소스를 선점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소스를 강제로 뺏는 거죠. 리소스를 강제로 뺏게 되면은 요 두 가지 상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롤백을 해야 되는, 롤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수행한 거를 리셋시키고 다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프로세서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키는데 또 다른 프로세서하고 자원 다툼이 생겨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프로세서가 또 종료되고 또 실행됐다가 또 종료되고 이러면은 계속 실행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면서 이제 스타베이션 현상, 기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에 복구하는 그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처음에 그냥 컴퓨터 하드디스크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그게 프로세스고, 그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받아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프로세스들을 컴퓨터에서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순서하고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들 중에서 어떤 프로세서를 먼저 실행하고 동시에 실행할 때 어떤 순서로 누구 먼저 해줄 것이냐, 그리고 프로세서가 공유 변수를 사용하거나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에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쓰려고 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그래서 그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뭐 크리티컬 섹션을 뒷반해가지고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한 번에 한 프로세서만 실행할 수 있게 그걸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갔었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게
그 프로세스 그 자원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공유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가진 자원을 요청을 하면서 서로 그 실행이 못 되는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에 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데드락 상태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회피하고 발생한다면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그 해결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쭉 그 진행을 했습니다. 창문을 좀 열까요? 날씨가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나요? 아, 에어컨을 좀 킬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어디 있죠? 아, 여기.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뜨네.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좀. 오랜만에 숙제 하나 나갑니다. 요거는 요 수업 끝나면은 그 과제 게시물에 올릴게요. 올리면은 우리 앞에 그 안정순열 찾는 거를 한번 좀 해보세요. 뭐 쭉 해온 방식대로 가면 어렵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칸을 채우는 거죠. 이 숫자를. 그러니까 순서에 들어서 숫자를 채우고, 그랬을 때 자원이 이제 개수가 바뀌는 거를 여기다 채워주는 걸로 해서 안정순열을 찾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P1이 이런 자원을 요청했을 때, 요청을 하면은 숫자가 그렇게 바뀌죠. 요청함에 따라서.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거를 반영하고 그 상태에서 또 안정순열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또 P4가 이런 자원을 요청했을 때에 요청하고 나서 또 안정순열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안정순열이 있으면 안정순열을 하나 이상 찾으면 되는 거고, 안정순열이 없으면은 그 찾는 데까지 찾고 안정순열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찾아내는 게 그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는 다음 주까지 제출을 그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뭐 그 자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올리면은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직접 키보드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사이버 캠퍼스 과제 게시물에다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올리는 날짜는 다음 주 그 수요일 저녁까지 받는 걸로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그거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할게요. 자, 프로세스가 다 끝났는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자, 앞으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게 메모리 관리 부분이 남아있어요. 메모리 관리는 일반적인 메모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남아있는 게 파일 시스템하고 보안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아마 우리가 진도상으로 보면은 가상 메모리 정도까지 나가면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하고 나머지 뭐 그 정보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OS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그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8장은 끝났지만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을 좀 오늘 조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장의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프로세스 할 때에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그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문제는 컴퓨터에서 프로세서가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장에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세스 한 부분도 프로세스가 하나만 실행되면 별 문제 없는데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실행되면서 여러 개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메모리 관리도 프로세스가 하나만 실행되면 메모리 관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실행만 시켜주면 끝나는데 문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동시에 적재돼가지고 동시에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를 적재시켜가지고 이 적재된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돼서 한 군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능하면은 컴퓨터에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용량이 요즘은 이제 많아졌는데 예를 이런 그 PC만 하더라도 뭐 4기가, 8기가, 16기가까지 많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메인 메모리에 뭐 큰 프로그램은 뭐 1기가를 차지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몇백 K, 뭐 몇 K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해요. 용량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메모리에서 한 번에 프로세서 올려가지고 끝날 때까지 실행을 하면은 한 10개 프로세서밖에 실행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프로세서를 동시에 실행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거를 풀기 위한 게 이제 요점이 요 메모리 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까지 이제 확대되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개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고 가상 메모리 하는 거는 메인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4기가인데 가상 메모리를 만드는 거예요. 4기가 메인 메모리가 4기가인데 40기가까지 메모리를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4기가밖에 없는데 40기가까지 확장이 안 되죠. 그거를 버추얼 메모리 개념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에서는 마치 40기가가 메인 메모리처럼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을 때 4기가밖에 없는 메인 메모리를 어떻게 하드디스크랑 연결해가지고 40기가처럼 다룰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느냐. 그것도 느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상 메모리고 그 전에 나오는 메모리 관리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그 제한된 메모리 가지고 40기가로 늘리지는 못하지만 기존에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1기가라고 해서 1기가 전체를 메인 메모리에 다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올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다이내믹하게 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메모리 어드레스 중에서 논리적 주소하고 물리적 주소하고 그 다음에 결속 어드레스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논리적 주소라는 거는 프로그램상에서 가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소고 이게 실제 메모리에 로드되면은 메모리에 어디에 로드될지 모르죠. 이게 프로세스가 하나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0번지부터 그 프로그램 무조건 로드하기 때문에 무조건 0번지부터 몇 번지 해가지고 주소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메모리에 로드되다 보니까 프로세서가 그 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로드될 때 내가 0번째로 로드될 수도 있고 100번째로 로드될 수도 있고 500번째로 로드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주소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주소가 500번지에 로드가 되면은 500번지에 맞게끔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로지컬 주소라는 거는 메모리에 적재되기 전에 프로그램상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가 로지컬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게 메모리에 적재됐을 때 실제 그 메모리 주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피지컬 어드레스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될 때에 이 로지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바꿔주는 행위가 이 어드레스 바인딩이라는 결속이 그 주소가 바뀌는 행위예요. 근데 이 주소를 바꿀 때 언제 바꿀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스테이틱 바인딩이냐 다이내믹 바인딩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면서 그 시점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관리장에서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의 관리 기법을 분류하는데 크게 분할 방법, 페이징 방법, 세그멘테이션 방법, 가상 메모리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상 메모리는 그 구장에서 별도로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 메모리는 다루지 않을 거고 분할 방법하고 페이징 방법하고 세그멘테이션 방법하고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 중에서 분할 방법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 이거는 단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0번지부터 한 프로세서만 올린다라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많아졌을 때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방법이고 초기에 사용하던 방법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분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분할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요 중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처음에 좀 사용하다가 세그멘테이션에도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서 대부분 보면 페이징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징 방법이 지금 현재 운영체제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 페이징 방법을 확장해서 이제 메모리를 좀 늘리고 페이징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배우게 되는데, 분할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분할